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과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10시 이후 감축됐던 도시철도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행 간격이 기존보다 2분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하루에만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 42명이 숨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시민들의 옷차림부터 달라졌습니다. 또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등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산 유권자 58%의 지지를 얻으면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이 지역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안수민 기자가 부산 핵심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 발전 1호 공약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을 찾을 때마다 국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 산하에 부산 엑스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도 주요 공약 중 하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가덕 신공항을 적기에 착공하고 엑스포 개최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역시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하면서 국정과제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화두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측은 부산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경부선철도 지하화, GTX 등 부울경 광역교통망 확충, 55보급창 등 도심 군사시설 이전, 회사전문법원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공약의 현실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 채택과 국비 반영입니다. 소유의 여소야대 국회 조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부산시도 지역발전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시 차원에서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모아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2달 정도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인수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이 부산시가 갖고 있는 비전과 또 구체적인 공약사항에 대한 의지를 잘 전달을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차기 정부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가 지역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전국선거인데요. 우리가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지역민의 삶과 더 밀접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4년간 민선 7기 지역행정이 내가 사는 곳에 어떤 공약을 내놓았고 잘 지켰는지 또 무엇을 못 지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새로 내놓는 공약은 또 내가 사는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지 실현 가능한 것들인지 또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민해 준비한 것들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부와 인물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공약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인수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TF를 구성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개발의 양극화가 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5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연속 2만 명대입니다. 동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14일 사망자는 4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41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접종 완료자는 23명이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다시 올라 78%를 넘어섰습니다. 부산 지역 60대 이상 확진자는 지난 2월 셋째 주 16.2%에서 지난주 23.4%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축 운행했던 도시철도 심야 운행을 15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 11분에서 16분이었던 운행 간격이 10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됩니다. 교통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평일 밤 10시 이후 도시철도 운행을 20%까지 감축 운행해 왔습니다. 공사는 도시철도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제302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시정 질문과 조례안 50건, 동의안 15건,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67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반 안건 심사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임시회 당시 의결됐지만 부산시가 제1을 요구한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은 경찰관 업무 특성상 민원인 접촉 횟수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신속 항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시는 일선 경찰관들의 감염 우려를 줄이고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유지와 시민 건강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0년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3.15 의거가 일어난 지 62년이 흘렀습니다. 15일 마산에서는 3.15 의거 6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4.19 혁명에 가려졌던 3.15 의거 재평가와 진상 규명 작업이 시작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마산 3.15 의거. 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항의 시위에 나서 12명이 목숨을 잃고 250여 명이 부상당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입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 실종됐던 김주열 군이 체류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위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3.15 의거 62주년을 맞아 그날의 역사와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발원지 마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1년 국가기념행사로 지정된 뒤 3.15의 위상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법이 시행돼 3.15 의거 재평가는 물론 희생자 피해 조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되면서 숨겨져 있던 진실을 규명하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3.15 의거에 62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3.15 의거의 온전한 역사를 모두 밝히고 그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되었기에 생각합니다. 대구 228 의거, 대전 38 의거와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
62년이 흘렀지만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과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주말 비가 내린 이후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시민들의 옷차림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봄나물이 새싹을 틔우는 등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새하얗게 물들인 꽃잎. 봄의 전령사 매화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매화가 만발했습니다. 새하얀 꽃잎 사이 붉게 피어난 홍매화가 눈길을 끕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아이들도 흙장난을 하며 봄을 즐깁니다. 가지마다 탐스럽게 봉우리를 맺은 목련. 활짝 핀 꽃은 어른 주먹보다 더 크게 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봄에 사람들의 마음도 푸근해집니다. 꽃이 피니까 기분 좋죠. 매화단지, 어떤 데는 벚꽃단지, 어떤 데는 그 다른 목련단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들녘에도 봄의 기운이 물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자풀을 뚫고 피어오른 꽃봉우리. 광대나물 꽃입니다. 봄의 대표적인 나물 냉이도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변한 밭두렁에서는 향긋한 쑥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봄나물 캐러 또 간다고 우리 다 버클에 쌓여. 봄나물 국도 끓여 먹고 찌짐도 찌짐 먹고 쑥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할 게 많지요. 나물도 무쳐 먹고. 주말 봄을 재촉하는 비에 도심과 들녘 곳곳에 봄의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동구청은 마을 교과서 동구하나를 제작해 초등학교에 배부했습니다. 올해 제작된 동구하나 교과서는 스티커와 지도, 만들기 자료 등의 보조 자료와 함께 지역 내 초등학교 3, 4학년에게 배부됩니다. 지난해 첫 제작돼 배부된 마을 교과서는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에는 교사 6명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의 수정과 검토를 거쳐 개정판으로 제작됐습니다.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임동순 교수가 한국환경경제학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임 학회장은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에너지, 환경, 자원경제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2006년부터 동의대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환경산업 분야 전반에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한국환경영향평가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임 학회장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 현실 문제 해결과 정책을 제언하고 학술 교류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는 올해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82개 사업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을 확인 가능합니다. 군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